이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다양한 사람과 사건들로 인해 곤혹스러움을 느낍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만심에 빠져 뽐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려 애쓰며 타인 앞에서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하려 듭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나 직설적이고 솔직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체면을 세워줄 줄 모르며 잔인할 정도로 솔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주변의 모든 일에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한 사람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들은 때로 조금 멍해 보이거나 어수룩한 상태로 생활 속의 여러 난제에 대응하곤 합니다. 그들은 다투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세상 모든 일에 대해 순응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듯 보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그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들이 사실은 세상 이치에 밝고 지혜가 풍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종종 바보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정말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감추고 예리함을 드러내지 않는 도광양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때에 맞춰 바보인 척하는 예술을 압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척절히 예리함을 거두고 소리 없이 실력을 감추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보호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겉보기에는 소극적이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깊이 감춰진 삶의 지혜이며 우리 모두가 배우고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바보인 척하는 10가지 지혜. 1. 실력을 감추고 자신을 보호하라.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타인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쉽게 전부 드러내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 너무 튀는 행동은 시기와 번거로움을 불러올 뿐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저자세를 유지하며 타인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동시에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타인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단점으로 승부를 보려 하기보다 물러날 줄 알며 자신이 진정으로 잘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당혹감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빛을 발하며 스스로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현장에서 본인이 잘 모르는 프로젝트라면 억지로 맡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은 것보다 상사에게 솔직하게 생각을 밝히고 보완해줄 수 있는 동료가 맡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잘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억지로 참여하려다 말실수를 해서 웃음거리가 되기보다는 적절히 침묵을 지키는 것도 자신을 지키는 생존 지혜입니다. 능력을 선택적으로 보여주며 뽐내지 마라.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전부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보여줄 줄 압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적절히 실력을 발휘해 타인의 인정과 존중을 받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겸손하게 행동하며 뽐내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주목과 경쟁을 피할 수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타인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항상 무능함이 없어 보이려 애쓰는 사람은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를 만났을 때 쉽게 미천이 드러나고 타인의 공격이나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낮게 처신하다가 실력이 필요한 순간에 나서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며 타인의 경탄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중략 채널 구독 관련 멘트. 예를 들어 회사에서 평소에는 다투지 않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훌륭히 완수한다면 평소 고자세로 일하던 사람보다 상사와 동료들에게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뽐내지 않다가 모두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한다면 친구들 사이에서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3. 지혜와 무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특정 분야에서는 지식의 사각지대와 인지적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진정으로 명민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드러냄과 동시에 적절히 무지함을 보여줄 줄 알며 그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찾습니다. 조금 무지해 보이는 척하는 것은 정말 멍청해서가 아니라 겸손과 신중함의 표현입니다. 이는 타인과의 교제에서 더 많은 포용과 이해를 얻게 해주며 지나친 오만함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합니다. 또한 적당한 무지는 배움과 가르침을 청하는 계기가 되어 끊임없이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타인과 토론할 때 그 문제는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당신의 의견이 제게 큰 영감을 주네요 라고 말한다면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더 많은 지혜를 나누려 할 것입니다. 업무에서도 생소한 분야를 만났을 때 솔직하게 동료나 상사에게 가르침을 구한다면 업무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당신의 겸손함과 상향심을 느끼게 하여 더 많은 지지와 도움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4. 유머로 당혹감을 해소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살다 보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난처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유머러스한 농담이나 재치 있는 말 한마디로 당혹감을 해소한다면 위기를 넘기고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머는 갈등을 해소하고 분위기를 완화하는 좋은 약입니다. 팽팽하게 맞서던 양측이 공감대를 찾게 하고 민망한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킵니다. 특히 유머 속에 교묘하게 자학을 섞으면 타인의 경계심을 허물고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머는 그 사람의 높은 감수성과 반응 능력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국면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재치 있게 대응하는 모습은 당신을 여유로운 고수로 보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과 만난 자리에서 실수로 커피를 쏟아 고객의 옷을 적셨을 때 제 손이 제 입보다 먼저 고객님과 대화하고 싶었나 봅니다. 라고 자주 섞인 말을 건넨다면 민망한 순간을 웃음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혹은 강연 중에 전문 용어를 실수해 청중이 웃을 때 제 혀가 제 머리 회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네요. 라고 여유 있게 말한다면 오히려 더 큰 박수와 호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5. 타인의 체면을 세워주는 선량함과 배려심. 사교적인 자리에서 누구나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체면이 유지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선량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은 타인과 지낼 때 상대방의 실수를 선택적으로 모르는 척해주며 상대의 체면을 충분히 세워줍니다. 타인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은 지혜와 수양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난처함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여 일시적인 분노나 불만 대신 포용과 선의로 갈등을 녹여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체면을 세워주는 일은 거창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선의의 귀띔이나 재치 있는 대응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친구의 옷차림의 결례가 되는 부분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기보다 귓속말로 알려주거나 가려주는 기질을 발휘하는 식입니다. 동료의 업무에서 실수를 발견했을 때도 면전에서 비판하기보다 따로 불러 완곡하게 지적하며 수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량함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미덕입니다. 타인의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할 줄도 알며 타인과 조화롭게 지내는 법을 압니다. 그들의 선의는 상대의 존중으로 되돌아와 삶을 따뜻함과 신뢰로 채워줍니다. 6. 싸움을 멈추고 화합을 도모하는 대지하고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모순과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도발이나 난처하게 만드는 행동에 직면했을 때 냉정하게 대응하고 교묘하게 풀어낸다면 갈등의 확산을 막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외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등을 화합으로 바꾸는 데는 늘 날 선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겉보기에 어리숙해 보인다는 대지하고의 특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꼬투리를 잡을 때 겉으로는 고지식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혜로운 말로 응수하면 상대방의 할 말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먼저 약한 모습을 보이며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다스리면 오히려 상대가 미안함을 느끼고 먼저 편견을 내려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하고의 처세 철학은 넓은 흉내와 인간 본성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겉모습 속에서 사물의 본질과 민심의 방향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무의미하게 자신의 단점으로 상대의 장점을 공격하지 않고 풍파가 일 때도 평소처럼 의연하고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지하구가 모든 일에 양보하며 괴롭힘을 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를 드러내는 방식이며 부드러움 속에 강함을 간직하고 물러남으로써 나아가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갈등을 교묘하게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에게 지혜롭고 통달한 사람이라는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7. 원칙과 마지노선이 있으며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안다. 똑똑한 사람은 대개 원칙과 마지노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하며 용기 있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종종 불합리한 요구나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타협하고 물러나기만 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손해볼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우리를 마음대로 괴롭혀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타인의 눈에 만만한 상대로 비춰져 좌지우지당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아니오라는 말은 타인에 대한 거절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강함을 믿고 약자를 부리거나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방식과 절도를 중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언어와 태도로 우리의 입장을 표현하여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융통성을 발휘하고 무게를 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전제하에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하고 명민한 사람은 언제나 고집과 타협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한때의 유약함 때문에 원칙을 포기하지도 않으며 한때의 강경함 때문에 절도를 잃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용감하게 자신의 마지노선을 지켜낼 때만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의 진정한 존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8. 영리함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라. 시비를 일으키지 마라.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시비를 일으키거나 스스로 번거로움을 자초하는 데 쓰지 않고 올바른 곳에 사용할 줄 압니다. 그들은 진정한 똑똑함이란 예지력과 통달함, 원대한 안목과 격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잔머리나 잔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과시하기 좋아하고 말다툼을 즐기는 사람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들은 말 속에서 잔머리를 굴리며 타인 앞에서 자신의 기지와 영리함을 뽐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좋은 인상을 남기기는커녕 도리어 부풀리기 좋아하고 교활하며 이기적이라는 인상만 줄 뿐입니다. 반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을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고자 합니다. 업무에서는 창의성과 견해로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일상에서는 지혜와 경험으로 주변 사람의 어려움을 돕고 유익한 제안을 건넵니다. 이처럼 영리함을 꼭 필요한 고칼날 위에 쓰는 행동은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진심 어린 경외와 신뢰를 얻게 합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이 가장 환영받고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들이 뛰어난 재능뿐만 아니라 넓은 가슴과 고상한 정조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물론 똑똑함이 남보다 우월하다거나 타인을 함부로 판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과 양보 같은 미덕과 결합될 때 비로소 제 가치를 발휘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적재적소에 딱 맞게 사용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않고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하며 타인의 진정한 존중을 얻을 수 있습니다. 9. 적절한 때에 물러날 줄 알라. 분수를 파악하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우리는 업무나 여러 사안에 전력을 다해 뛰어들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은 때로는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거나 몸을 빼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지혜임을 압니다. 인간의 에너지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할 수는 없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손실을 멈추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성숙하고 이성적인 모습입니다. 적시의 퇴장은 중도 포기나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전진을 위한 전략적 후퇴이자 잠시의 양보입니다. 바둑 고수들이 대국 중에 어떤 상황에서는 조를 버리고 차를 지키며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에서도 정세 변화에 따라 자신의 전략과 리듬을 조절하여 불필요한 공경이나 얽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물러나면은 시비를 가리는 밝은 눈과 단박하고 평온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겉모습 속에서 사물의 본질과 흐름을 간파해 언제 견뎌야 하고 언제 놓아주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한때의 특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생을 살펴야 합니다. 옛말에 일은 사람이 꾀하지만 성사는 하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천시에 순응하고 운명의 안배에 귀 기울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적절히 물러나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소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0. 꿰뚫어보되 다 말하지 마라. 삶을 통달하라.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우리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고 정리하기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타인의 오류와 한계에 직면했을 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도 있고 삶의 역경 속에서 고통과 방황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일을 꿰뚫어 보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당혹감과 사색을 깊이 묻어두고 평화롭고 활달한 마음으로 인생을 대하는 것이 높은 차원의 통달함입니다. 꿰뚫어보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의 잘못을 못 본 척하거나 삶의 고단함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온과 확신, 세속을 초월하여 본질을 꿰뚫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통찰력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할 때 모순되고
곤혹스러워 보였던 많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말의 덕과 수양이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비판이나 날선 언어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비로소 타인의 이해와 동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에 침묵하거나 진리와 정의를 외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용기 있게 관점을 밝히고 원칙을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부드럽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와 처세 철학은 그 인생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진정으로 똑똑하고 통달한 사람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여유롭고 담담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세속에 휘둘리지 않고 외물에 현혹되지 않으며 초연한 자세로 인생을 살피고 방향을 잡습니다. 노자가 말했듯 대도는 넓어 좌우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대도를 품고 지혜를 견지할 때 비로소 복잡한 세상에서 나만의 통달함과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바보인 척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정말로 멍청하거나 어수룩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이치에 밟고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지혜이며 자신을 낮추어 실력을 감추는 소리 없는 전략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때맞춰 바보인 척하는 것은 깊이 감춰진 생존 지혜입니다. 물론 바보인 척하는 것이 정답이라거나 모든 곳에 적용되는 법칙은 아닙니다. 환경과 사람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대지하구의 모습으로 갈등을 녹여야 하고 때로는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전략들을 유연하게 운용하며 스스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또한 바보인 척하는 것이 회피나 책임 전가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잡한 환경에서 자신을 보존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마음가짐이자 방법입니다. 이 전략을 쓸 때도 우리는 여전히 선량하고 정직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자신의 원칙과 마지노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보인 척하는 과정 속에서 자아를 잃지 않고 본심을 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똑하기도 어렵지만 멍청한 척하기도 어렵다라는 유명한 옛말이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똑똑함과 멍청함은 대립하는 양 끝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그 사이에서 분수를 파악하며 더 높고 통달한 안목으로 인생을 살핍니다. 바보인 척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담담하게 일을 처리하고 여유롭게 도전에 응전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고 활달한 마음으로 삶을 대합시다. 적절한 때에 바보인 척하고 필요한 시기에 자신을 드러냅시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소중한 맑음과 여유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멋진 인생을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바보인 척하는 가운데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난드코도 속에서 생명의 의미를 깨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한판의 바둑과 같습니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가 있고 공격할 때와 지킬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고수인 사람은 적절한 타이밍에 기발한 수를 두고 알맞은 위치에 돌을 놓습니다. 한때의 특실에 당황하지 않고 한때의 영역에 우쭐대지 않으며 더 멀고 넓은 안목으로 인생을 살피고 방향을 잡습니다. 지혜롭고 활달한 태도로 삶을 대합시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소중한 맑음과 담담함을 유지합시다. 선량하고 정직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마지노선을 가집시다. 적절할 때 바보인 척하고 적당한 때에 자신을 드러내며 똑똑함과 멍청함 사이를 유영하고 나아감과 물러남 사이에서 여유를 가집시다. 삶은 결코 순탄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굴곡과 시련, 고난과 연마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당당한 마음을 품고 인생의 파도 속에서 힘을 비축하며 세상사 풍파 속에 자신을 단련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공경과 먹구름을 벗어나 광명과 희망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활달한 마음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음미하길 바랍니다. 끈기 있고 집요한 의지로 삶의 비바람에 맞서길 바랍니다. 손을 맞잡고 지혜로 생명을 밝히며 진심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시다.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한다면 언젠가 우리 모두 자신만의 찬란한 하늘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4. 유머로 당혹감을 해소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살다 보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난처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유머러스한 농담이나 재치 있는 말 한마디로 당혹감을 해소한다면 위기를 넘기고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머는 갈등을 해소하고 분위기를 완화하는 좋은 약입니다. 팽팽하게 맞서던 양측이 공감대를 찾게 하고 민망한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킵니다. 특히 유머 속에 교묘하게 자학을 섞으면 타인의 경계심을 허물고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머는 그 사람의 높은 감수성과 반응 능력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국면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재치 있게 대응하는 모습은 당신을 여유로운 고수로 보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과 만난 자리에서 실수로 커피를 쏟아 고객의 옷을 적셨을 때 제 손이 제 입보다 먼저 고객님과 대화하고 싶었나 봅니다. 라고 자주 섞인 말을 건넨다면 민망한 순간을 웃음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혹은 강연 중에 전문 용어를 실수해 청중이 웃을 때 제 혀가 제 머리 회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네요. 라고 여유 있게 말한다면 오히려 더 큰 박수와 호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체면을 세워주는 선량함과 배려심. 사교적인 자리에서 누구나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체면이 유지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선량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은 타인과 지낼 때 상대방의 실수를 선택적으로 모르는 척해주며 상대의 체면을 충분히 세워줍니다. 타인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은 지혜와 수양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난처함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여 일시적인 분노나 불만 대신 포용과 선의로 갈등을 녹여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체면을 세워주는 일은 거창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선의의 귀띔이나 재치 있는 대응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친구의 옷차림에 결례가 되는 부분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기보다 귓속말로 알려주거나 가려주는 기질을 발휘하는 식입니다. 동료의 업무에서 실수를 발견했을 때도 면전에서 비판하기보다 따로 불러 완곡하게 지적하며 수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량함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미덕입니다. 타인의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할 줄도 알며 타인과 조화롭게 지내는 법을 압니다. 그들의 선의는 상대의 존중으로 되돌아와 삶을 따뜻함과 신뢰로 채워줍니다. 6. 싸움을 멈추고 화합을 도모하는 대지와 그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모순과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도발이나 난처하게 만드는 행동에 직면했을 때 냉정하게 대응하고 교묘하게 풀어낸다면 갈등의 확산을 막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외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등을 화합으로 바꾸는 데는 늘 날 선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겉보기에 어리숙해 보인다는 대지하구의 특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꼬투리를 잡을 때 겉으로는 고지식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혜로운 말로 응수하면 상대방이 할 말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먼저 약한 모습을 보이며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다스리면 오히려 상대가 미안함을 느끼고 먼저 편견을 내려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하구의 처세 철학은 넓은 흉내와 인간 본성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겉모습 속에서 사물의 본질과 민심의 방향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무의미하게 자신의 단점으로 상대의 장점을 공격하지 않고 풍파가 일 때도 평소처럼 의연하고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지하구가 모든 일에 양보하며 괴롭힘을 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를 드러내는 방식이며 부드러움 속에 강함을 간직하고 물러남으로써 나아가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갈등을 교묘하게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에게 지혜롭고 통달한 사람이라는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7. 원칙과 마지노선이 있으며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안다. 똑똑한 사람은 대개 원칙과 마지노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하며 용기 있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종종 불합리한 요구나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타협하고 물러나기만 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손해볼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우리를 마음대로 괴롭혀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타인의 눈에 만만한 상대로 비춰져 좌지우지당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아니오라는 말은 타인에 대한 거절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강함을 믿고 약자를 부리거나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방식과 절도를 중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언어와 태도로 우리의 입장을 표현하여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융통성을 발휘하고 무게를 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전제하에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하고 명민한 사람은 언제나 고집과 타협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한때의 유약함 때문에 원칙을 포기하지도 않으며 한때의 강경함 때문에 절도를 잃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용감하게 자신의 마지노선을 지켜낼 때만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의 진정한 존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8. 영리함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라. 시비를 일으키지 마라.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시비를 일으키거나 스스로 번거로움을 자초하는 데 쓰지 않고 올바른 곳에 사용할 줄 압니다. 그들은 진정한 똑똑함이란 예지력과 통달함, 원대한 안목과 격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잔머리나 잔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과시하기 좋아하고 말다툼을 즐기는 사람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들은 말 속에서 잔머리를 굴리며 타인 앞에서 자신의 기지와 영리함을 뽐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좋은 인상을 남기기는커녕 도리어 부풀리기 좋아하고 교활하며 이기적이라는 인상만 줄 뿐입니다. 반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을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고자 합니다. 업무에서는 창의성과 견해로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일상에서는 지혜와 경험으로 주변 사람의 어려움을 돕고 유익한 제안을 건넵니다. 이처럼 영리함을 꼭 필요한 곡할 위해 쓰는 행동은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진심 어린 경외와 신뢰를 얻게 합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이 가장 환영받고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들이 뛰어난 재능뿐만 아니라 넓은 가슴과 고상한 정조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물론 똑똑함이 남보다 우월하다거나 타인을 함부로 판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과 양보 같은 미덕과 결합될 때 비로소 제 가치를 발휘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적재적소에 딱 맞게 사용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않고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하며 타인의 진정한 존중을 얻을 수 있습니다. 9. 적절한 때에 물러날 줄 알라. 분수를 파악하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우리는 업무나 여러 사안에 전력을 다해 뛰어들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은 때로는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거나 몸을 빼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지혜임을 압니다. 인간의 에너지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할 수는 없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손실을 멈추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성숙하고 이성적인 모습입니다. 적시의 퇴장은 중도 포기나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전진을 위한 전략적 후퇴이자 잠시의 양보입니다. 바둑 고수들이 대국 중에 어떤 상황에서는 조를 버리고 차를 지키며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에서도 정세 변화에 따라 자신의 전략과 리듬을 조절하여 불필요한 공경이나 얽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물러나면은 시비를 가리는 밝은 눈과 단박하고 평온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겉모습 속에서 사물의 본질과 흐름을 간파해 언제 견뎌야 하고 언제 놓아주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한때의 특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생을 살펴야 합니다. 옛말에 일은 사람이 꾀하지만 성사는 하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천시에 순응하고 운명의 안배에 귀 기울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적절히 물러나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소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0. 꿰뚫어보되 다 말하지 마라. 삶을 통달하라.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우리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고 정리하기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타인의 오류와 한계에 직면했을 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도 있고 삶의 역경 속에서 고통과 방황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일을 꿰뚫어 보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당혹감과 사색을 깊이 묻어두고 평화롭고 활달한 마음으로 인생을 대하는 것이 높은 차원의 통달함입니다. 꿰뚫어보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의 잘못을 못 본 척하거나 삶의 고단함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온과 확신, 세속을 초월하여 본질을 꿰뚫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통찰력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할 때 모순되고 곤혹스러워 보였던 많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말의 덕과 수양이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비판이나 날선 언어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비로소 타인의 이해와 동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에 침묵하거나 진리와 정의를 외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용기 있게 관점을 밝히고 원칙을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부드럽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와 처세 철학은 그 인생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진정으로 똑똑하고 통달한 사람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여유롭고 담담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세속에 휘둘리지 않고 외물에 현혹되지 않으며 초연한 자세로 인생을 살피고 방향을 잡습니다. 노자가 말했듯 대도는 넓어 좌우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대도를 품고 지혜를 견지할 때 비로소 복잡한 세상에서 나만의 통달함과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바보인 척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정말로 멍청하거나 어수룩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이치에 밟고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지혜이며 자신을 낮추어 실력을 감추는 소리 없는 전략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때맞춰 바보인 척하는 것은 깊이 감춰진 생존 지혜입니다. 물론 바보인 척하는 것이 정답이라거나 모든 곳에 적용되는 법칙은 아닙니다. 환경과 사람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대지하구의 모습으로 갈등을 녹여야 하고 때로는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전략들을 유연하게 운용하며 스스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또한 바보인 척하는 것이 회피나 책임 전가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잡한 환경에서 자신을 보존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마음가짐이자 방법입니다. 이 전략을 쓸 때도 우리는 여전히 선량하고 정직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자신의 원칙과 마지노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보인 척하는 과정 속에서 자아를 잃지 않고 본심을 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똑하기도 어렵지만 멍청한 척하기도 어렵다라는 유명한 옛말이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똑똑함과 멍청함은 대립하는 양 끝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그 사이에서 분수를 파악하며 더 높고 통달한 안목으로 인생을 살핍니다. 바보인 척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담담하게 일을 처리하고 여유롭게 도전에 응전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고 활달한 마음으로 삶을 대합시다. 적절한 때에 바보인 척하고 필요한 시기에 자신을 드러냅시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소중한 맑음과 여유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멋진 인생을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바보인 척하는 가운데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난드코도 속에서 생명의 의미를 깨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한판의 바둑과 같습니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가 있고 공격할 때와 지킬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고수인 사람은 적절한 타이밍에 기발한 수를 두고 알맞은 위치에 돌을 놓습니다. 한때의 특실에 당황하지 않고 한때의 영역에 우쭐대지 않으며 더 멀고 넓은 안목으로 인생을 살피고 방향을 잡습니다. 지혜롭고 활달한 태도로 삶을 대합시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소중한 맑음과 담담함을 유지합시다. 선량하고 정직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마지노선을 가집시다. 적절할 때 바보인 척하고 적당한 때에 자신을 드러내며 똑똑함과 멍청함 사이를 유영하고 나아감과 물러남 사이에서 여유를 가집시다. 삶은 결코 순탄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굴곡과 시련, 고난과 연마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당당한 마음을 품고 인생의 파도 속에서 힘을 비축하며 세상사 풍파 속에 자신을 단련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공경과 먹구름을 벗어나 광명과 희망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활달한 마음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음미하길 바랍니다. 끈기 있고 집요한 의지로 삶의 비바람에 맞서길 바랍니다. 손을 맞잡고 지혜로 생명을 밝히며 진심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시다.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한다면 언젠가 우리 모두 자신만의 찬란한 하늘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